자, 이번 주에 있을 일들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중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라는 개발자 컨퍼런스고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애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델라 CEO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개발자들이 우리 챗 GPT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AI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까지 이제 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작년 10월 달에 122 저점이었는데 이미 벌써 3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고요. 전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이제 7%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7%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챗 GPT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여기서 7%만 더 오르면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 서게 되면 이러면 좀 곤란한데 나 주식 없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한국의 인구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인구 구조에 대한 고민은 너무 식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전국의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니까 2012년에는 1.3이었는데 지금은 0.78명까지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자식을 안 낳는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부분도 문제예요. 얼마 전에 K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은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주제인데요. 부제가 뭐냐면 860만 명의 은퇴 쓰나미가 내려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점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더 암울하긴 한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남녀 50만 명씩 인구가 태어났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현재에는 10만 명대 인구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도 굉장히 지금 홀쭉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50년까지의 예상은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050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쪽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 은퇴하시는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갖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아마 걱정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날은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만인가요? 영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호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거의 11%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8.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전인 수요일날 금리 결정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7% 수준에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금리를 인상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 전날 뉴질랜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PC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PC를 연준에서 선호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물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속도가 빨라진 반면에 빨간색은 별로 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코어라고 본다면 사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뉴욕의 임대료가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물가에 대한 것도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부채 한도와 관련돼서는 요즘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부채 한도가 해결돼도 오히려 주가 악재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다 보니
이게 지금 돈이 6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서 지금 돈이 다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현금이 없지만 부채 한도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던 재무부가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것이고,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주가가 빠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이 논리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비중을 줄이고 채권으로 비중을 늘리는 이런 트레이딩은 벌써 한 2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채권으로 가려고 또 주식을 팔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부채 한도 해결됐다고 국채 발행 많이 해가지고 채권 시장을 망가뜨리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겠죠 설마. 백악관에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겁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understood, 난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우리는 알고 있다, 부채 한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의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부채 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일자리는 무려 800만 개가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GDP는 6% 감소, 그리고 실업률도 5%나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주가는 45% 급락할 거라고 봤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은퇴 계좌도 타격을 입을 거고, 그러다 보면 소비와 투자도 위축이 되겠죠. 당연히 실업률도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공황이나 코로나19 때처럼 정부가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 부채 한도 때문에. 그런데 부채 한도 문제 해결 안 할 거야? 공화당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제발 그걸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림입니다. 70년대 금, 80년대 일본, 그리고 90년대 아시아, 그리고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 그리고 주택, 중국 등등 여러 가지 버블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드디어 AI 버블이 시작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7개의 회사들 있잖아요.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이 7개의 회사들의 주가는 미국 안보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 회사들이 아니었다면 주가가 과연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쏠림이 있었는데요. 매크로의 관점에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LTCM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SVB 은행 사태가 결국에는 베어스탠스가 아니고 LTCM처럼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천재들이 만든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94년부터 시작해서 펀드의 수익률이 무려 4배나 올랐다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고요. 98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LTCM과 관련된 미국의 IB들이 워낙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2-3번 정도 인하하는 완화 정책을 썼고요. 이것이 발단이 돼서 미국 경제는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인터넷 버블이 시작된 98년에 LTCM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SVB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AI라는 새로운 버블이 잉태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조 바이든의 글로벌 비전과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칩워의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고민들을 설명해 놨으니까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